521페이지. 왼쪽에서 네 번째 줄. 5월. 마음 이제 수행하는 얘기인데, 우활 그러면 앞에서 나온 사람하고 같다면, 주자활. 개신공구는 불시 설득 태중이요 지시 수습래 변제절이라 이천소위 경제라. 또 말하기를 이제 함량 공부인데 마음을 가지면 저게 상가 경계하고 상가하고 공구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개신공구에 대해서 훈수는 꼭 할 것 없다. 설득태중은 덕자는 동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동사의 정도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조동사 일종의 또 접속사인데 이야기하기를 너무 무겁게 할 것 없다. 개신공구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너무 강하게 할 것 없다. 꼭 이야기하기를 너무 무겁게 할 것 없다. 개신공구에 대해서 다만 수섭내 거둘 주울 섭 마음을 거두어 주어 담으면 곧 개신공구는 저는 이저자 리는 송리자 여기 저리는 여기에 있다. 개신공구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수습하면 개신공구가 바로 그 안에 있다. 개신공구란 것은 이천선생이 이른바 경자의 뜻이다. 공경할 경자 뜻하고 마음을 경계하고 상가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천정이 그 다음에 서산진시왈 개신공구는 지시 사물 미형지시에 상상지경하여 영불혼매이라. 사려미형이 지각불매 성지체단 자유불가음자니 정자소위 정중유물정 학자심이 실험지면 자당견하리라. 미가 전이 어느 구야라.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말로 하기 참 힘든데 서산진시가 말하기를 진덕수라고 하는데 신경진 사람입니다. 주자의 제자는 아니고 투자의 제자의 제자인데 주자 이후에 제자의 학자라고. 근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서가 아닌데 윤경 경전에 나오는 마음 다스리는 것에 관한 글을 갖다 노는 병자 뭐 얘기 등등에서 뽑아 모은 것입니다. 퇴계선생이 대단히 높은 거고 경선처럼 치고 있어요. 개신공부는 뭐냐면 지시는 단지 무엇이다. 사물 미형지시에 사물이 마음속에서 아직 형체를 이루기 전에 마음이 구체로 나타나기 전에 늘 경을 유지하여 상상 늘 지경 경을 유지하여 하여금 마음이 불혼매 흐리고 어둡지 않게 할 따름이다. 그것이 개신공부다. 사려미형이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지각불매 지각하여 어둡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작동은 하지만도 지각은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죽어버리거나 뭐 잠자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성지체단 몸체 덩어리단 몸체 토막단 성의 하나의 그 모양인데 사람 본성의 모양으로서 불가음자 자유불가음자 가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동은 안 하지만 죽은 마음은 아닌 그런 상태가 개신공구다. 정자가 이른바 정중유물자. 이제 동정이 있는데 마음이 동하면 뭐 온갖 감정이 다 바라지만도 고요하게 있을 때도 죽은 건 아니고 정중유물한 그것이 개신공구 상태다. 정자가 말한 바 정중유물이라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깊이 비자 동사 음미해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면 저절로 마땅히 보는 바가 있을 것이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개신공부라는 것은 오로지 말로서, 언어로서 구할 수는 없다. 말로서 표현해갖고는 그 마음에 안 찬다. 요까지 얘기고. 그다음 마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또 요거기 또 길게 이야기하는데, 신이 안 미발지시에 차심은 적연하여 고무 이로 사려라. 단 적연지중에도 지각불매하니 유여 충망무짐하여 만상 3년 이구야라. 차처는 극난이해라. 단 경수 차심하여 함량 적구면적 자당 덕력하리니 소위 경이 함량자니 역비 타술 지시 적적 불기 염려 성성 무소 혼매이라. 함량하는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아주 발하기 전, 감정이 발하기 전의 상태에 미발할 때에 이 마음은 적연 고요하여 고무 이로 사려 그 마음속에 한 트럭만큼의 생각, 작동하는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은 또 죽은 마음은 아니니까 적연지중 고요한 가운데 그 지각불매, 지각이 있어 흐릿하지 않다. 마치 충망무짐 조짐짐자 하야 만상이 3년 이구야라. 그 마음이 충은 활충 잘 조화되고, 그다음 막은 아득할막자. 충막구는 텅 비면서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면서 무짐 조짐짐자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 천지가 열리기 전에 그 태극 상태. 그러면서 그 속에 만 가지 형상이 3년 빽빽하게 아주 이미 갖추어진 그런 상태가 개신공부다. 이런 곳은, 이런 마음 상태는 극난 이해, 이해는 요즘 말로 이해고 극히 이해하기 어렵다. 옛날에는 뭐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 마음을 경건하게 지켜서 함량하여 그 속에 푹 젖어들어서 기러기를 적고 오래 하면 자당 덕력 마땅히 스스로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경이 함량자, 경으로서 마음을 함량한다는 것이니, 또한 비타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적적 불기 염려 성성 무소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염려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성성 깨어있는 가운데 무소 혼매 조금도 흐릿하거나 어둡지 않은 것을 이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어떤 또 맘상에도 없지만도 완전히 또 지각이 없는 죽은 마음은 아니다. 호기문 미발시 여규 견문호와 그러니까 신이 다발 약 견물 문성이면 염려 수발 문성하여 염려 수발이면 즉 고속 이발이라. 약 물지 가호목자 견지이 불기 견지지심이요 가호이자 문지이 불기 문지지심이라. 수유 견문이나 불작 사유적 불해 기위 미발려라. 고로 정자왈 목수견이요 이수문이라. 정자왈 주자왈 약필이 미유 견문위 미발처면 즉 지시 일종 신식 혼매저이니라.
수미족시에 피인 경각하여 경각지간에 불식 사도 시절 유차 기상이라 성현지 심은 담년 연정하고 총명 통철하여 결 불려차하니 이차로 관직건대 미발시 여규 견문이라. 아주 미묘한 마음의 작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묻기를 율공한테 묻기를 마음이 이제 원래 상태 발하기 전에 또한 견과 문이 있습니까? 발하기 전에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습니까? 물을 묻길래 제가 율공이 답하기를 만약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면 생각도 따라서 발하게 되는 것인즉 진실로 이미 마음이 발한 것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사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따름이요 견지지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견지는 위에 지자는 그 물건을 버리는 마음, 견지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과호이자 소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문지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따름이지 자기가 불기문지심 그것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이 이제 견문이 있으면서 아직 이제 미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고 들음은 있지만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미발이 되는데 해될 것이 없다. 미발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눈으로는 모름지기 봐야 되고 귀로는 모름지기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미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있지 않은 것으로서 미발한 것으로 친다면 그것은 단지 일종의 하나의 신식 정신과 식견이 적은 혼매한 사람일 저자가 한이 가리게 좋다. 그러니까 폼이 있더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유지하는 것, 지각은 있는 상태, 그것이 미발이지. 폼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지각이 없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수미족시 어떤 사람이 잠이 부족할 때 피인 경각 다른 사람에게 놀라 각자 잠 깬 날 때 또 교훈인데 놀라서 깨워졌을 때 피동 자기가 잠을 한참 자는데 아직 잠을 덜 잤는데 누가 확 놀래키가 있고 깨웠을 때 그 깨어난 사람 그 사람이 경각지간 잠깐경 각도 잠깐 15분 잠깐의 사이에 불식 사도 시절 갑자기 깨어나면 사도는 사방을 알지 못할 때 동서남북이 구분 안 될 때 그때 이런 기상이 있다. 이런 기상이 뭐냐 보면 미발이면서도 지각이 없는 상태. 그러나 성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다음에 맑을 담년 연징하고 총명 통철하여 결 불려차라 깨끗하여 여는 오늘전에 깊고 고요하고 총명하고 귀도 밝고 눈도 밝아서 깨뚫어 본다. 통철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성인의 마음은 미발시라도 결코 잠자다가 갑자기 남한테 깨어져가지고 일나가지고 동서남북 구분 안 되는 그런 미발 상태의 정신은 아니다. 결코 이와 같지는 않다. 2차 관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발시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도 또한 견문은 있는 것이다. 지각은 있는 것이다. 우문활
상인지심은 고유 미발시 기중체 역여 성현지 미발 무별자 신다발 상인은 무함량 성찰 공부라 고로기심 불온적 난이라 중체 분립이라 행어 수유지경에 불온불란적 기미발지중 여겨 성현 무별이라 단 미궁이 혹 태방커나 혹 교요커나 하여 선실기 본체적 삽시지 중에 안능후 종일지 혼란하여 이집 대본호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누구한테 보통 사람의 마음은 진실 보통 사람의 마음도 또한 진실로 미발할 때가 미발하는 그 상태가 있는데 기중체 그 가운데 체 그 마음의 이제 모양은 그럴 때는 마음의 모양은 또한 성현의 미발한 상태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습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 일반 사람의 마음에 미발한 그 상태가 그 이제 그 미발한 상태의 그 가운데 마음 모양이 성현의 미발한 상태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습니까? 구별이 없습니까? 보니까 내가 답하기를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함량 성찰의 공부가 없다. 평소에 이제 마음에 푹 들어가지고 수양하거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피어 반성하는 그런 공부가 없다. 함량 성찰의 공부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은 혼하지 않으면 나라다. 흐릿하지 않으면 어지럽다. 그래서 중체 분립 마음의 그 딱 중중한 모습, 안정된 모습이 서지 않는다. 다행히 요행이 수유지간 어떤 잠깐 수 잠깐 유 잠깐 수유지경 잠깐 사이에 불온불란하면 보통 사람 마음이라도 흐릿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면 그 사람도 미발한 가운데 또한 성향과 더불어 구별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구별이 없지만도 다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혹 퇴방 마음이 무너지거나 놓치거나 혹 교요 악용거자인데 쫓아간다. 동사는 집착한다. 어떤 데 집착하거나 또 흔들려 가지고 도로 그 본래 마음 모습 앞에 놓은 중체를 서는 도로 곧 잃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삽시주중 잠깐 사이 잠깐 삽자 잠깐 사이에 어찌능이 잠깐의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혼란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잠깐의 사이에 어찌 그 사람의 종일간의 하루 종일의 혼란함을 구제해서 큰 근본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의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 함량 공부가 없기 때문에 잠깐 흐릿하지 않거나 혼란하지 않더라 해도 금방 또 혼란하게 된다. 우문 연평선생은 정중간 희로애락 미발지 위중요 미발작 하기상고 주자왈 이선생 정중체인 대본이라 하니 차설하요 할세 신다왈 제유소사면 변시이발이라 기운 체인적 시 성찰 공분이 비미발시기상이라 고로 주자 만년 정론 이 체인자 위 하덕 중하니 차 불가불 차리라 단 학자 정자시 작차 공부하여 경경조고 미발시 기상이면 즉 진학 양심에 필유익하리니 시역일도해라.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주자의 선생인 연평 이통 선생은 오늘 지각 없으면 지각 없으면 통 되는데 주자 선생할 때는 발음을 이통 선생이 주자 선생인데 이름만 했대. 이통 선생은 고요한 가운데서
정한 가운데서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는 그 상태를 보는 것을 중이라고 했다. 라고 했는데, 이때 미발작 하기상, 미발할 때 어떤 기상입니까? 어떤 제자가 이제 주자한테 물으니까 주자가 뭐라기를 이 선생, 이 연평 선생이 정중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의 큰 근본을 체득하여 알았다. 라고 이제 답을 했대. 근데 그렇게 이제 인용해놓고 그 사람이 율곡한테 이 설, 이 주자와 그 선생의 문답 이 설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율곡한테 물으니까 율곡이 답하기를 쟤는 개우제자 곧 제자하고 다음에 변자고 해서 뭐뭐 하면 곧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것은 이미 발한 것이다. 이발이다. 미발이 아니다. 그런데 주자가 저기 선생의 그 정중에서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는 상태를 보는 것을 중이라 했다. 이렇게는 그 말을 두고서 이 선생은 고요한 가운데서 큰 근본을 체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록이 멀찍에 주자의 이 말은 이제 주자가 체인이라고 한 이 말은 체인이라고 한 말은 성찰 공부다.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살피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이미 이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미발식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주자가 만년의 정동, 주자 이제 초년의 주장하고 만년의 주장하고 좀 다른 게 많은데 만년의 논의를 확정하되 내가 전에 말한 그 우리 선생의 그 전공부에 대해서 체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체인자로서 위하덕 중 하는 이제 우리 글자를 놓는다고 하는데 글자를 안 넣는다. 뭐 시집 때 글자를 고른 글자를 쓴다는데 이제 그 글자를 체인의 글자를 쓴 것은 너무 중하다. 덕자는 동사 뒤에 와가지고 그 동사의 정도나 결론을 하는데 하덕 중 하는 것은 놓은 것이 너무 무겁다. 체인이라는 글자를 거기에 쓸 게 아니다. 너무 이제 비중 높게 평가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주자 말이지만 문제가 있다. 다만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이런 공부를 하면 작차고 이런 걸 하면 이런 공부를 하여 자기 마음을 자기가 고요한 가운데서 살펴보는 공부를 하면 경경 아주 좀 가볍게 이제 힘 안 들이고 조고는 빛을 들어보자 살펴본다. 미발시의 기상을 살펴본다면 학문에 나가고 자기 마음을 기르고 하는데 반드시 도움됨이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도다. 아주 이제 뭐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하면 연평 선생이 어떤 사람이 연평 선생이 정중간 희로애락 미발지 위중 고요한 가운데서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상태를 보고서 그것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미발할 때는 어떤 기상입니까? 작하기상 어떤 기상을 짓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자가 말하기를 이 선생은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의 큰 근본을 체득하여 알았다. 라는 이제 답을 했다. 요런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율곡 제자가 이 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율곡이 답하기를 생각하는 바가 곧 막 있다면 곧 그것은 이미 발한 것이지 미발이 안 된다. 이미 체인한다고는 말을 썼으면 이는 성찰 공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성찰한다고 하면 그거는 벌써 미발시의 기상이 아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자기 설을 바꾸는데 만년에 자기 논의를 확정하기를 체인이라는 글자로서 하덕중으로 이겠다. 보면 전체 요소를 보면 EA 위비인데 체인이라는 글자를 쓴 것은 그 글자를 거기에 놓은 것은 너무 무겁다. 너무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런 점을 미국에 말하기를 이런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이런 마음 자기 살피는 공부를 한다 하여서 뭐 가볍게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의 미발할 때의 기상을 살펴본다면 학문에 나가거나 마음을 들는데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주자왈 미발 마음은 미발지전에 불가 신명이요 이각지 후에 불용 안배라. 단 평일 장경 함량지공 지하야 무인욕지 사하야 난지하면 기미발야 경명 수지하고 이발야의 무불종전이라. 차시 일용 홀령 공부라. 지어 수사 성찰하고 정물 추명은 역필 이시로 이본이라. 향내 강론 사색에 지기 심위 이발이 일용 공부 역지 찬식 단해위 최초 하소처라. 이고로 걸박 평일 함량 일단 공부하여 사인 흉중 요요무 심잠 순일지미 발지 어느 사유지간 하니 사유지간 하여 역상 급박 불호하여 무부 옥룡 시무지 풍하니 개 소견 일차면 기해 지차하니 꿀가불식이다. 계속 마음 함량하는 공부인데 마음이 아직 발하기 전에는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차절심 차절력 아니 문자 써버려요. 마음 속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마음이 이미 깨우치는데 마음이 깨달은 뒤에는 또 마음을 사람 주인 마음대로 안배 안자 놓을 안자고 배짝 배치할 배짝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조정할 수가 없대. 다만 평소에 장경 함량지공이 지하야 무인욕지 사하야 난지면 즉 평소에 자기 마음을 관리하기를 장엄하게 경건하게 함량하는 공부가 지극해지면 인욕의 사사로움으로서 그것을 마음을 어지럽힘이 얻게 되면 무자가 관리 되면 그 사람의 자기 마음은 발하기 전에는 경명수지하고 거울처럼 환히 밝고 물처럼 고요하게 이제 잔잔하게 이제 멈춰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고 우리 명경기수할 때는 또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발하게 되면 무불중전이 절도에 정도에 법도에 중자가 맞는다. 들어맞지 않으면 없다. 마음이 이제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 딱 들어맞는. 이것이 신의 이다. 일용 본령 공부. 일상생활에서 본령은 근본, 요점, 근본되는 공부다. 그 다음에 수사, 성찰, 정물 추명하면 일에 따라서 살피고 나갈 짓자 사물에 나가서 미루어 밝히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된다. 그런데 향내는 지난날 접근 지금까지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사색, 강론 사색 하야 지기심위 이발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늘 무슨 마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사색하여서 지금 바로 마음으로서 이미 발한 상태를 가지고서 발한 상태로 여겼고 EABB 마음으로서 이미 발한 상태로 여기서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연구했고 일용 공부도 일상생활의 마음 공부도 또한 지는 단지 찰식 단해위 최초 하소죠. 살필 찰 알식 그다음에 끝단 끝에
단에는 양쪽 끝이라면 안 돼. 마음의 양쪽 끝, 마음의 구조, 마음의 전체 모습, 구조를 살펴하는 것으로서 최초 하수점, 최초에 손을 내린다, 손댄다. 공부는 오래 갈 대로 삼았다. 착수처로 삼았다. 이런 까닭으로 마음 공부가 전까지 헐각은 빠뜨렸다. 글자는 대글글자인데 대글글자는 대글 문에 구멍이 뻥 나 있으니까 빠진다, 결한다. 강자는 동사를 강조하는 보도동사. 그래서 결자 빠뜨렸다. 무엇을? 평일 함량 일당이라고. 강론하고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학자들이 항상 강론하고 뭐 사색하고 뭐 살피고 뭐 이런 것만 이제 자꾸 일쓰고, 평소에 조용하게 함량하는 일단 한 단계의 공부를 골각 빠뜨렸다. 평일 함량 일단 공부가 골각의 목적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가슴 속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사람 가슴으로 하여금 늘 요요, 어지러울요, 흔들릴요, 어지러워서 심잠 순일짐이 깊이 잠겨 들어가 있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맛은 없고, 그것을 말이나 사위, 일이나 행동의 사이에다가 나타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늘 또 그 마음 공부를 보는 것이 뭐 표현하고 행동 연결되다 보니까 급박하고 뜨고 드러나고 해서 다시는 옹룡시무지풍, 옹룡시무한 기풍이었게 된다. 옹은 화할옹, 옹룡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옹룡 두 번째 차분하고 깊고 더터운 기풍이 얻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장을 하기를 우리 학자들의 마음 공부는 너무 목적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해서 진짜 공부를 빠뜨렸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는 바가 한 번 차이 나자, 이제 맨 처음에 그 시각이 한 번 차이 나자 그 피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말기부터 뭐 성리학 그런 거 완전 질이 멸리해가지고 근본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한쪽 구석에 가지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주제도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우리 이 성리학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 피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불가불심여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백이 6페이지부터 정제가 말하죠. 519페이지부터. 좀 지루한 것을 잘 견디니, 나머지 다 아시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리산 올라갈 적에 앞에 그만 오바이가 있다고 해서 계획할 때는 평균 오는 게 아니고 더 중앙이 나옵니다. 청나라때 정국번이라고 정답 배우고 한 800년 동안 자기 그때 과학급제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할아버지가 본래는 좀 논팽인데 맨날 읍내 나가서 뭐 술 한잔 먹고 이제 노름에 좀 하다가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저렇게 사는 거 그런 말 듣고 있어. 그때부터 열심히 오리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해갖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분 아버지를 갖다가 공무시키가 아니고 과거 합격 시키려고 해도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이 손자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청나라 역사상 한족으로서 후급에 봉해진 사람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저서가 400건이에요. 근데 자기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둑, 전에 묻고 이제 악양누기를 외하는데, 경력 4년에 뭐 등장경이 외하는데, 도둑놈이 그날 저녁에 딱, 초저녁에 들어가니까 대들보 위에 붙어 있는데, 저 애가 이제 저 악양누기를 다 외우면 내가 이제 다 외우고 자는 것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도지를 할 거라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밤새도록 경력 4년에 뭐 등장경이 뭐, 또. 날이 훤하게 다시 해가는데, 외우지를 못해요. 그 도둑이 참다가 내려가고, 애 밤새 탁 씌워주면서 도둑이 싹 다 외우고 이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열심히 해서 과급제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선생이 유명한 왕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둔하니까, 니는 뭐 평생 공부해봤자 남의 물건이나 떨어지면 시무룩거리나 할까, 과거 되겠나. 그래가 이제 과거 30살 넘어가 과거시험 합격했어요. 선생집에 이제 과거시험 합격해서 인사를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니까 선생님이 뭘 받들고 나왔어요. 그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우산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그때 뭐, 신문이 달라집니까? 선생님이 얼른 뛰어가지고 우산을 들고 가니까, 당신이 남은 물건 들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남은 물건 들어주는 사람이냐. 그 정도로 둔한 사람인데, 열심히 하니까 최고 학자가 되고, 최고 관리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섭노적 신앙. 수고로운 일에 습관이 되면, 귀신도 존경한다. 뭐 즐겁고 재미나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쉬운 과목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 근데 어려운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좀 뭐 애매하고 그야말로 자기 마감이지만 평생 뭐 중국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몇천 년 동안 연구해도 결론 안 나는 그야말로 물에 금끓기 같은 그런 공부인데, 자기 마음을 두고 잘 상상해 보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함량하는 공부인데, 함량. 함량이 뭡니까? 많이 썼는데, 함량 좀 해라. 시집을 함량해라. 손에 쏟다면 쪼그레기 바가지, 조그마한 바가지, 간장 도가지 들어가면 간장 쪼그레기가 되고, 초단지에 들어가면 초쪼그레기 되고.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할 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뭐 자기 우대 조상이나 동네 어른들이나 뭐 선생이나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자기 모르는 사이에 한테 개목 가니까 이렇게만 나중에 또 나이 들면 또 자기가 그 영향을 받듯이 좋은 선생, 좋은 어른, 좋은 뭐 선배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삶에 함량 보는 것이 이제 어떤 분위기에 푹 저기 들어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어지는 게 함량이다. 맹자왈 존기심하고 양기성은 소위 사천여라.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은 이제 성과 정이 되었기 때문에 존속하고, 그 본성, 마음의 본래 상태를 기르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주자왈, 주자가 뭐라기를 존자는 이 조의 불사다. 어떤 것을 잡아서 놓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양자는 위 순이 불해라. 그것을 그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면서 해치지 않는 것이다. 사적 봉성이 불이야. 성사자인데 받들봉 받들성 받들어서 의지하는 것이다. 심성은 개 천지 소위 여하자라. 불능 존양이 공망지면 비소위 사천이다. 심성은 다 하늘이 그것으로서 나에게 준 바의 것이다. 그런데 그 심성을 갖다가 잘 유지하여 기르지 못하고서 공망지, 질식시켜서, 수학공작, 질식시켜서 없애버린다면 비소위 사천이라.
그것으로서 하늘을 섬기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쌍을 다 이렇게 주는데 걸 공부 걸 잘하라고 하면 쌍을 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남녀 장성처럼 또 시간 되니까 또 자라고 숲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럴 때 말려 죽이거든요. 추위에 또 걸려 죽이거든요. 뭐 강릉에 태양을 보셨거든요. 그 사람은 키우는데 비료를 안 줘가지고 이 정도 키우면 처음에는 동안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아들인데 논 두 마디씩 다 나눠주는데 큰 부자가 되고 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노름해가 있고 다 난리뿌린 사람도 있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정자왈 인지유 일개 천리한데 각 불능존덕이면 갱주 시민이요 사람은 단지 하나의 천리 앞에 말하는 심성을 누구나 다 타고났는데 갖고 있는데 각은 도리여 너희 그것을 존이 본동사고 덕이 보조동사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주는 된다 뭐 이다 심은 어때 어찌 심자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겠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왈 약 불능 존양이면 지시스러 만약 심성에 대해서 존양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 마음을 잘 유지해가지고 기억나지 못한다면 지시스러 단지 이야기다. 무슨 말이냐 입으로 하는 헛말에 불과하지 그 아무 존양 그런 말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다. 심성 그런 말도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신난 맹자 소위 존양은 통간 동정이니라. 즉 성의 정심집이라 단 선연 논 정시 공부 다이 존양 함량 위이라 고로 책이 전료지 의하여 녹지 여자라. 신이 살펴보건대 맹자가 이른바 존기심 양기성 존과 양은 동과 정 마음이 움직일 때나 고용이 있을 때를 통틀어 꿰뚫어서 말한 것이다. 동정을 통관해서 말한 것이다. 곧 대학에서 말하는 그 뜻을 정선있게 하고 뜻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다. 같은 말이다. 다만 선현들이 정시 공부를 논할 때 고용한 상태에서의 공부를 논할 때 존양 함량으로서 말을 삼은 것이 많다. 그래서 존양 함량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료지어 아주 절실하고 긴요한 말을 채택해서 여자 땅과 같이 왼쪽과 같이 옛날에는 그걸 세로니까 왼쪽과 같이 기록하노라. 역대로 함량에 가는 것을 쭉 채집을 했어. 정자왈 함량은 변도 청명공이라. 함량하면 계속 마음을 함량에 나가면 곧 마음이 맑고 밝고 높고 원대한 데 이르게 된다. 호기문 희로애락지 전 하동자 하정자 한이왈 위지 정적가나 연이나 정중 수유물 이라야 시덕이라. 절이 변시 난처라. 학자 막약 차선 이해덕 경이라. 능경적 자지차이라. 백화도 좀 나오고 하는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정자한테 묻기를 희로애락이 나타나기 전에 거기 그 상태를 두고서 동자를 놔야 됩니까? 정자를 놔야 됩니까? 그 동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자가 답하기를 그것을 일러서 정이라고 말한다면 된다. 정이라고 말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정이라고 완전히 아까 말했지만 완전히 죽은 정이 아니고 정 가운데도 모름지기 그 속에 물이 있어야 어떤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정이라고 완전히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마치 상태가 아니고 정 가운데에도 사물 지각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된다. 시덕 비로소 된다. 절이는 이저자 송이자 여기가 곧 어려운 곳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막약 뭐뭐만한 것이 없다. 막약의 목적어가 차선 이해덕경, 차선 이해덕경 만한 것이 없다. 먼저 경자를 이해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공부하는 사람한테 중요하다. 능히 사람이 경하면 스스로 이런 앞에 놓은 함량 공부를 저절로 알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 정자시 물지 가오 전자 환견 불견 하니왈 간사 여한이라 약시 대사 여제사 전유 폐명하고 주황 충이 하니라. 범물지 과호 전자 불견 불문야 양무사시 목수견 이수문하니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고요히 앉아있을 때를 당해서 사물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하는 도리여 그것을 봐야 됩니까? 보지 않아야 됩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간사야 그 지나가는 일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 만약 큰일이라면 큰일로서 제사 지낼 때 앞에 앞에 관의 유로서 눈의 밝음을 가리거나 그다음에 분홍빛 주 솜황 분홍빛 솜 그 뭉치로서 길을 가리는 것과 같다. 옛날에 천재나 제국에서는 위에 판이 면이고 달리는 이제 구슬 줄이 이제 있는데 그거 이제 눈으로 볼품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길어서 이제 귀에다가 이 동그란 손방울을 막는데 이것도 이제 들을 것만 듣고 듣지 말을 것을 듣지 말아라. 앞에서 질문해서 했는데 간사야 일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 일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 만약 큰일, 그냥 일 중에서 큰일이라면 예를 제사 같으면 앞에 그 멸류관의 유가 눈의 밝음을 가리고 분홍빛 솜이 길을 가린다. 볼품만 본다. 모든 사물이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만약 무사시 약은 만약에 무사시 같을 때도 눈으로 오름지기 보는 것이 해야 되고 귀로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일반 사물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물이 눈앞에 지나갈 때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게 되지만도 그러나 눈으로서 봄이 없거나 또 귀로서 들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병이 문어 희로애락지전 구중 가부와 왈 불가하다. 기어 희로애락 위발지전 꾸지면 우각시 사야라. 기사면 적시 이발이라. 제발이면 위지화라. 불가위지 중이라. 저까지 보면 소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을 병자인데 정자한테 묻기를 희로애락 나타나기 이전에 그 종에 나오는 중절 들어맞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하지 않다. 이미 희로애락 미발지 전이면 전에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또 생각을 사가 된다. 이미 사했다면 곧 그것은 이미 발한 것이다. 이미 발했으면 그것은 활약해야 되지 중이라고 할 수 없다. 존양의 희로애락 미발지 시적 가나 약은 구중의 희로애락 미발지 전적 불가라.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존양한다. 마음을 간직하고 기른다 보면 그건 되지만도 만약 말한다면 되지만 만약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중 딱 들어맞는 거 중절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주제가 말하기를 정자 제4적 시이발 일구 명발명 자사 은혜지. 정자가 앞에 말한 대로 저는 막 생각하면 곧 그것은 이미 발이다고는 한 구절은 능이 중용에서 자사가 말한 그 밖 이외의 뜻을 밝힌 것이다. 희로의 낙지 미발을 위지 중요, 발이 중절을 위지 화락. 마음이 반해가지고 어떤 정도에 들어맞는 것. 자서가 말한 그 말 이외의 함축하고 있는 것을 다 밝혔다. 대개 은불대 희로애락지 발이요 단유 소사면 적시 이발 차이 정미 하야 도 미발개 지 10분 진두 불가의 유가이라. 대개 말은 희로애락의 바란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단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벌써 이발이다. 이 뜻은 정미하여 미발하는 경계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10분 진두 100% 끝까지 다해서 여기에서 더 할 수가 없다. 주제가 말하기를 불도 불문지시에 변시 희로애락 미발처 상료 제기 차심 하면 제차리 방음이연이라. 사람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때에 듣지도 않는 때는 곧 희로애락이 미발한 곳이니 늘 이런 마음을 들어서 여기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방지해야 된다. 또 말하기를 개신공구는 불시 설득 태중. 개신공구 이 말은 자기 마음을 간직하면서 경계하고 상가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는 꼭 이야기하기를 너무 중하게 할 것이 없고 다만 자기 마음을 잘 거두어 들이면 그것이 곧 개신공구가 이 속에 있다. 이천 이른바 경자가 바로 그런 경지다. 서산진시가 말하기를 개신공구는 단지 사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인데 늘 정을 유지하여 하여금 이 마음으로 하여금 흐릿하거나 어둡게 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지각이 어둡지 않아야 본성의 그 모습이 감추지 못할 것이 절로 있게 된다. 정자가 이른바 정 속에 사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깊이 이 뜻을 음미해서 실제로 체험하면 절로 보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절로 마땅히 보는 바가 있을 것이니 오로지 언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이 살펴보건대 마음이 바라기 전에 이 마음은 고요하여 실로 한 트럭만큼의 생각도 없다. 그래서 단지 고요한 가운데 그러나 지각이 또 흐릿하지는 않다. 어둡지는 않다. 마치 충망무짐한 상태에서 만 가지 형상이 아주 빽빽하게 질성연하게 갖춰 있는 것 같다. 충막무짐은 마음이 이제 고요하여 잘 조화되어 있으면서 특별한 어떤 조짐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 지구로 말하면 태극의 상태, 마음의 그 가장 안정된 원래 모습, 그 속에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만 가지 형상의 그 동기가 발단이 그 속에 빽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극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이 마음을 잘 경건하게 유지하여 함양하기를 오래 하면 저절로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경으로서 함양하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고요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성성 깨어있어가 있고 조금도 흐릿하거나 어둡지 않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미발할 때 또한 보고 들음이 있습니까? 하길래 내가 답하기를 만약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면 생각이 따라서 발한 것인즉 이미 그것은 미발이 아니고 이미 이발에 속한다. 만약 사물이 눈앞을 지나가도 그것을 볼 따름이고 그것을 보겠다는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되고 모든 소리가 귀를 지나갈 때 그것을 듣기만 할 따름이고 그것을 듣겠다는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된다. 귀로 보고 들음이 있다 해도 생각을 짓지 않으면 미발이 되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제가 말하기를 눈에는 모름지기 봄이 있어야 되고 귀에는 모름지기 들음이 있어야 된다. 듣는데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자가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미유 견문 위 미왈처면 보지 들음이나 봄이나 들음이 없는 것으로서 미발처럼 삼다면 그것은 일종의 신시 혼매적인 정신이나 식견이 흐릿하고 어두운 사람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잠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놀래켜가지고 깨웠음을 당했을 때 잠깐 사이에 잠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사방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시절이 있는데 이런 기상이 바로 이제 마음이 미발한데 지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인의 마음은 깨끗하여 깊고 고요하고 총명하여 깨뚫고 통해 있다. 결코 이 흐릿한 지각이 없는 이런 사람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발 때도 또한 견과 무는 있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보통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미발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의 가운데 모습 그럴 때는 또한 그 보통 사람도 성인의 미발할 때의 모습과 더불어 차별이 없다 라고 해. 차별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답하기를 보통 사람은 함량 성찰의 공부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은 불타지 않으면 어지럽다. 그러나 그래서 그 마음의 가운데 모습, 중딩한 모습이 서지 않는다. 요행이 잠깐 사이에 그런 사람도 어떻게 가다가 마음이 흐릿하지 않거나 어지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미발한 가운데 또한 성향과 더불어 구별이 없는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간혹 금방 그 마음이 무너지거나 놓여지거나 혹은 집착하거나 어지러워져가 있고 그 마음의 본체를 곧 잃어버리게 된다. 삽시지 중 잠깐 사이에 어찌 능히 잠시 이제 성경 같은 그런 경지가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 사람 마음이 혼란한 것을 구제하여서 큰 근본을 세울 수 있겠느냐. 또 뭐 시간 다 됐는 모르겠는데 좀 다음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연평선생은 옛날에 고요한 가운데서 희로애락 미발할 때의 중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미발을 갖다가 미발한 선생님 말하는 미발은 어떤 기상입니까? 주제가 말하기를 이 선생은 정한 가운데서 마음의 큰 근본을 체득하여 알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가 답하기를 막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곧 그것이 이발이 된다. 이미 체인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성찰 공부가 들어간 것이니까 미발식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주자가 만년에 자기 논의를 확정하면서 그때 자기가 한 말 체인이라는 글자로서 하덕중으로 얘기했다. 그 자리에 그 말을 쓴 것이 놓은 것이 너무 무겁다. 그런 주자의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을 갖다가 자네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고요히 앉았을 때 이런 공부를 하여서 아주 좀 가볍게 자기 미발할 때의 기상을 비추어 돌아본다면 학문에 나가거나 마음을 기르는데 반드시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공부 마음 함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는 없고 또 마음이 이미 깨달은 뒤에는 주인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 뭐 안배를 할 수가 없다. 이리저리 뭐 조처를 할 수가 없다. 다만 평소에 마음을 장엄하고 경건하고 함량하게 하는 그런 공부가 지극하다면 인용의 사사로움으로서 자기 마음을 어지럽힘이 얻게 될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바라기 전의 마음 상태는 거울이 밝은 듯 물이 고요히 고여 있는 듯 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절도에 법도에 들어맞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본되는 공부고 이런 근본적인 공부를 다 일에 따라서 살피거나 사물에 나가서 미루 밝힌다면 또한 반드시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된다. 여기 이제 마음 공부의 바른 모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공부는 너무 이제 학문을 위한 학문, 뭐 강론하고 뭐 사색하고 있는데 너무 치우쳤는데 접대까지 강론하고 사색하는 공부에서 가지고 곧장 마음으로서 이미 바란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 상태로서 여기 가지고 연구를 했대. 그래서 일상생활의 공부도 또한 단지 그 마음의 단내 끝단자 끝단자 신마리를 살펴 아는 것으로서 최초의 손을 댈 곳으로 여겼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평소에 함량하는 한 단계의 공부를 빠뜨려 가지고 사람 가슴 속으로 하여금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깊이 침잠해가지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맛이 없으면서 또 그 자기가 연구하고 느낀 것을 언어나 일이나 행동 사이에 나타내가지고 그 말이 항상 급박하고 그 다음에 부화하고 실속 없고 노출되고 해서 다시는 옥룡, 차분하고 깊고 중후한 그런 기풍이 얻게 되었다. 대개 보는 바가 한번 어긋나면 그 피해는 이런 정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오른쪽은 함량에 대해서 말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